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대구 경북을 포함한 25개 선거구에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파전으로 이목을 끈 포항 남울릉은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이 결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포항 북구는 김정재, 경주는 김석기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늘 대구 경북을 포함한 25개 선거구의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포항 북구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김정재 의원과 윤종진 전 보훈부 차관의 양자 대결에서 김정재 의원이 최종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3자 경선이 벌어져 지역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포항 남울릉 선거구는 최용규 전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탈락한 가운데 50% 이상 득표자가 없어 김병욱 의원과 이상휘 전 청와대 춘추관장 간 2차 결선 투표가 진행됩니다. 경주 선거구는 3선에 도전하는 김석기 의원이 이승환 수원대학교 특임교수를 누르고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포항시 북구 김정재, 포항시 남구 울릉군 김병욱 이상희 결선 갑니다. 경주시 김석기, 김천시 송언석, 구미시 갑 구작은, 상주 문경시 이미자. 경북은 결선 2차 투표가 진행되는 포항 남울릉을 제외한 모든 지역의 경선에서 현역 의원이 모두 승리해 공천 시스템이 정치 신인보다 현역에게 유리하게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산하고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는데 그 신인 후보자들이 좀 득표율이 좀 낮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벽은 있구나, 현역이 가지고 있는 메리트는 있구나. 한편 포항 남울릉 선거구 결선 투표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진행되며 당원 50%, 일반 유권자 50%의 비율로 여론조사를 진행해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됩니다. 2차 결선 투표 결과는 3월 2일 발표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이다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가 어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 부지사는 그동안 국회와 중앙부처를 오가며 지역 여러 현안 사업 해결에 노력했다면서 새로운 꿈을 실현하기 위해 경제부지사직을 내려놓기로 결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부지사는 공직자 사퇴 시한인 오는 3월 11일 전까지 사직서 수리를 마치는 대로 국민의힘 비례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에 입당해 공천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4대 특구 사업을 추진 중인데요. 이 가운데 하나인 교육발전 특구 사업 시범지역이 오늘 발표됐습니다. 경북에서는 9개 시군이 신청해 울릉군을 제외한 8개 시군이 선정됐는데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 소멸을 완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경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대학과 기업이 힘을 모아 지역의 공교육을 살리고 맞춤형 인재를 길러내겠다는 교육발전 특구 사업. 교육부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을 발표했는데 경북에서는 안동과 예천, 상주, 포항 등 8개 시군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이제 교육발전 특구를 통해 지방에서부터 교육혁명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역의 교육부터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킴으로써 광역과 기초지자체가 함께 신청하는 광역 유형에는 안동시와 예천군이 공동으로 제시한 K-인문교육과 지역산업 연계형 모델이 선정됐습니다. 온종일 돌봄 체계와 인성교육을 강화하고 안동형 일자리 사업을 예천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지자체와 함께하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 그래서 안동은 경로당을 활용해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포항시는 첨단과학과 신산업을 견인할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 울진군은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과 연계한 특화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화군은 이주사회를 대비한 교육 국제화 모델을 제시했고 상주시는 내년부터 상산전자고등학교에 2차 전지 학과를 개설하고 추후 2차 전지 특성화고 전환까지 추진할 방침입니다. 상주형 돌봄 모델 구축, 상주형
공교육 지원 체제 확립, 지역 산업 연계 인력 양성이라는 이 3대 분야를 이번에 선정된 지역은 3년간 30억 원에서 최대 100억 원의 교육부 특별 교부금을 비롯해 지역 맞춤형 특례 지원 등 정책적 지원도 받게 됩니다. 돌봄이라든지 또는 협약형 고등학교, 또 우리가 자본고 2.0 등 다양한 이런 교육 문제들이 해결될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안동과 예천, 상주 등 선도 지역은 3년의 시범 운영 후 평가를 통해 정식 특구로 지정되지만 관리 지역으로 분류된 봉화와 칠곡은 매년 평가를 받아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여기에서 교육을 받고 여기 우리 지역에서 취직을 해서 살 수 있는 그 유목민 생활이 아닌 정주민 시대로 접어드는 계기가 될 거로. 교육부는 이번 1차 시범지역 선정에서 탈락한 울릉군 등 전국 9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비 지정 지역으로 분류하고 지적사항을 보완하면 오는 2차 시범지역 공모에서 다시 평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경주시는 해마다 증가하는 외국인과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취업과 의료, 생활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최대 석 달 동안 임시거주지를 제공합니다. 결혼 이민 여성들을 대상으로 검정고시 학원 수강비나 대학 등록금 등을 제공하고 매년 20가구를 선정해 친정 방문 사업도 추진합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오늘 포항시청에서 2024년 포항 스틸러스 시즌 예매권 1일 판매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는 박태하 감독을 비롯해 주장 완대손과 부주장 한찬희, 허용준, 오베르단 선수가 참가했으며 특히 선수들의 사인회에는 많은 축구 팬들이 몰렸습니다. 포항은 3일절 오후 2시 울산을 상대로 K리그 1 공식 개막전 원정 경기를 치르고 대구FC와의 홈 개막전은 3월 9일 포항 스틸라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포항 지진 위자료 소송 접수 마감이 임박한 가운데 소송 참여가 인근 경주까지 확산됐습니다. 경주 강동면과 안강읍은 포항 외곽지 읍면보다 더 가까운데 안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며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김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안강읍에 포항 지진 피해 소송 접수처 임시 천막이 설치됐습니다. 경주의 한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난 27일부터 강동면과 안강읍 주민들을 대상으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1,000명 가까운 주민들이 방문하면서 장사진을 이루고 있습니다. 경주 강동과 안강은 지난 2017년 포항 지진 진앙지인 포항시 흥여읍과 직선 거리로 20km 내에 있어 포항 죽장면이나 장기면보다 가깝습니다. 안강은 포항하고 거리가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포항이 되면은 여기도 된다고 저는 한 80% 장담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주택 파손 등 물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똑같이 겪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저 목욕탕 2군데인데 2군데 다 크랙이 다 갔어요. 방송국에서 뭐 지진 이카면 아마 몸이 오솔오솔한다니까요. 소송에 필요한 착수금은 3만 원이고 성공 보수는 승소 금액의 5에서 10%로 포항과 거의 같습니다. 승소 가능성을 예단할 수는 없지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접수를 받는 것이 변호사 업계의 영업일 수 있다는 불만도 있습니다. 확률은 몇 프로다 이 얘기도 없이 될지 안 될지의 가능성 이런 의아심을 가지게 만드는 게 현재로선 법원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할지 1심 배상액이 유지될지 거리에 따라 차등 지급될지 등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 1부는 지난해 11월 16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열발전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해 200~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해 50만 포항 시민 대다수가 소송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4월 6일 보문단지에서 열리는 제31회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 참가 접수가 조기 마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다음 달 22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기로 했지만 접수 시작 50여일 만에 12,000명이 접수했습니다.
올해 경주 벚꽃 마라톤 대회는 교통체증으로 인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하프 코스와 10km, 5km 세 부문만 개최합니다. 한수원 한울원자력본부는 올해부터 발전소 주변 지역의 전기요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울원자력본부는 발전소 주변 지역인 북면과 죽변면, 울진읍의 주택용 전기요금 지원 규모를 기존 최대 14,510원에서 1월부터 최대 17,690원으로 늘리고 올해 39억 원 범위 내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킬로와트당 2,900원까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오는 3월 4일부터 3월 31일까지 지역 내 임산부를 상대로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신청을 받습니다. 추첨을 통해 600명을 선발해 연간 48만 원어치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하고 이 가운데 20%는 자부담으로 결제해야 합니다. 지원 신청은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쇼핑몰과 포항시청 이메일을 통해 가능합니다. 경북 119 산불특수대응단이 산불 발생 빈도가 높은 봄을 앞두고 봉화군 호골산 등에서 야간 산림화재 진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19 산불특수대응단은 지난해 전국 최초의 산불점을 진화기관으로 창설돼 24시간 상시 근무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한편 경북소방본부는 도내 21개 소방서에 200여 명 규모의 산불 신속대응팀을 오는 5월까지 운영합니다. 경상북도가 올해 152개 청년 정책 사업에 지난해보다 260억 원 많은 총 3,188억 원을 투입합니다. 우선 일자리 분야 73개 사업에 848억 원을 투입해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고 청년 인턴제와 취업 역량을 강화합니다. 또 주거 안정을 위해 무주택 청년 1,400명에게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지원하고 신혼부부 전세 보증금 이자도 지원합니다.